마이크로 레슨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가르치고 있는 건국대학교 상호교양대학의 박창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혁신적인 변화, 그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변화의 방향, 그리고 이 세상의 규칙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급자와 수요자 관점, 그리고 개인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육을 하고 학습을 하고 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이 대학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지금 이렇게 강의를 가리키고 있는 교수 중심인 대학일까요? 아니면 교육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중심인 대학일까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수가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생이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답이라고 딱히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가만히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학을 혹은 이 교육을 누가 설계하고 누가 관리하나요? 설계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또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가 나의 학습을 설계하고 관리해 줄까요? 교수가 해주나요? 내가 직접 하나요? 자, 이것에 대한 질문은 이 강의가 끝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질문을 뒤로 하고 다음 질문을 물어보겠습니다. 내 삶은 어떤가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본 강연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죠. 나일까요?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남일까요? 이 세상일까요? 역시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 삶을 설계하고 누가 내 삶을 관리할까요? 나입니까? 아니면 남, 세상입니까? 그들입니까? 정말 이것은 심사숙고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 강의의 핵심 주제죠. 이제 다 같이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서 살펴보기로 해요. 자, 이것이 대표적인 역할의 변화입니다. 산업혁명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수작업 시대, 대량 생산의 시대, 대량 맞춤의 시대, 그리고 개인화 생산의 시대라고 제가 여러분께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제조의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서 많은 역할들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나하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작업 시대에는 커스터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죠. 수요자일 수도 있고 소비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디자인하고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엄마 기계 시대, 엄마가 디자인하고 자녀들의 옷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였죠. 공급자들이 딱히 하는 역할이 없었습니다. 글쎄요, 뭐 보부상들이 어떤 지역에서 물특산품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다 파는 정도의 역할밖에 수행하지 않았었죠. 공급자들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것이 대량 생산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바뀌었죠? 네, 이 역할이 공급자들로 넘어갑니다. 공급자들이 디자인을 하고 공급자들이 만들어주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됐죠? 텅 비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던 그런 역할들이 공급자로 다 넘어간 것이죠. 세상은 편리해졌고 우리는 단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이용만 하면 되었기에 너무나 세상은 편리해지고 간편해졌죠. 돈이라는 어떤 그러한 가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수단을 갖게 됩니다. 정말 세상은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진화합니다. 자, 대량 맞춤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 대량 맞춤의 시대는 예를 들어 보면 뭐 이런 겁니다. 뭐 베스킨라빈스 31? 뭐 이런 개념. 아이스크림을 31개 중에서 골라서 네가 원하는 것을 담아 먹어.
아니면 뭐 델 컴퓨터 원하는 사양을 얘기하면 조립해주는 일종의 조립형. 여기 보시면 어떤 옵션들을 제공하면 우리가 그 옵션들을 조립해가지고 그 옵션들을 조합해가지고 나만의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것은 미리 공급자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가 그저 조립을 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우리의 역할이 회복이 됩니다. 이때 공급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부분 이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 시대와 대량 맞춤의 시대쯤에 걸쳐서 살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진화합니다. 바로 개인화 생산 시스템으로 진화하죠. 자, 가만히 보시면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고 혹은 회복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디자인하고 만들었던 우리의 역할이 다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회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엄마기계의 시대에는 우리가 디자인하고 우리가 만듭니다. 이때 공급자들은 다양한 첨단 기술, 도구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생태계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고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공급자들의 역할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러한 큰 역할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디자인하고 만드는 그러한 역할이 산업혁명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적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여기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산업혁명은 이러한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자급자족하고 내가 원하는 수요가 있는 곳에서 공급이 일어나는 방식에서 공급자들이 등장을 하죠. 자본을 가진 공급자들이 우리가 할 일들을 대신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대신 해주겠다. 당신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당신들을 편리하게 해주겠다. 나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준비해 놓을게요.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것들을 마음껏 이용하세요. 단 내가 원하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규칙을 따르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나한테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주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정말 훌륭한 왕만 모시면 세상에 부러울 것 없고 세상에 삶에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삶도 그렇게 나쁜 삶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그들이 정한 규칙을 따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제공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제공이 되니까요.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감히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치 소비자는 왕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왕처럼 소비자들을, 수요자들을 모시는 기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들이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다 미리 만들어 놓죠. 그리고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골라서 이용하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되게 이렇습니다. 물론 훌륭한 공급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세상에서 참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요즘 바뀌고 있습니다. 역할이 바뀌고 있습니다. 공급자들은 왕으로서 포지셔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공급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어보는 기업입니다. 물어보는 공급자입니다.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인님 무엇을 원하세요? 원하시는 걸 말씀하세요. 주인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 아니면 찾아다 드릴게요. 가만히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 왼쪽의 삶도 행복해 보일 수 있고 오른쪽의 삶도 행복해 보일 수 있지만 전혀 역할은 다르죠. 우리는 어디에 있죠? 네, 백성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주인입니다. 공급자들은 왼쪽에서는 왕이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공급자들은 우리의 하인입니다. 자,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공급자가 하인이 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것을 거부하고 아니 저는 그냥 편한 백성 할래요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지만 그건 많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왜? 우리를 돕는, 우리를 섬기는 그런 공급자, 기업들,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왜? 어느 날 갑자기 백성처럼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당신은 왕이에요.
주인입니다. 주인처럼 사세요라고 하면 당황스럽죠. 실제 역사 속에서도 노예나 노비들한테 이제는 자유야 나가사로 하면 됐어요. 저는 주인님이 해주는 밥 먹을래요. 따뜻한 밥 그런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러는 그 노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하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삼시세끼를 내가 준비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또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는 얻을지언정 굉장히 불안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죠. 어느 것을 택하든 그것은 우리의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로 살든 주인으로 살든 따뜻한 집에서 안전을 보호받으면서 노예로 사는 삶과 자유를 만끽하며 일일이 내가 다 책임지는 내가 개척해야 되는 주인으로서의 삶,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저는 그런 어떤 이중적인 잣대를 여러분들께 내밀고 싶진 않습니다. 두 개가 다 가치 있는 삶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젠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로 복원이 되면서 우리가 참으로 주인이었던 삶들도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삶, 어느 것을 고르는지는 우리에게 선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섬기는 공급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인이 되고자 원한다면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역할의 변화입니다. 산업혁명이 공급자들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공급자들은 왕으로 군림했죠. 우리는 편한 삶, 안전한 삶을 사는 그러한 백성으로 위치 바꿈을 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없어졌죠. 우리가 주인이었던 세상의 주인은 공급자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었던 적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들과 디지털 플랫폼, 전 세계가 하나로 네트워킹되고 연결되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들이 다시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디센트럴라이즈드 말씀드렸죠? 탈중심, 탈중앙, 분권화, 로컬라이제이션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되었던 세상들이 다양성을 위해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로 모아졌던 가치들이 분해되고 있습니다. 역할들이 나눠지고 있고 세상은 우리를 주인님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히 받아들였던 우리의 역할, 그저 그들이 그 왕이었던 공급자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세상들에 맞추면서 편안함을 누렸던 우리 이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자꾸 생겨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베스킨 라빈스 31. 그냥 아이스크림 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아이스크림 맛있는 거 주면 되는데 골라 먹으라고 합니다. 차를 사면 그냥 차를 공급받아서 그냥 타고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차를 튜닝하는 이러한 수요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너만의 차, 너만의 차를 꾸며봐, 뭐 이런 메시지들입니다. 집도 심지어는 똑같은 성냥갑 같은 아파트에 살고 그 아파트가 정말 몇십억씩 하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땅을 사가지고 집을 이렇게 짓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집의 개념은 전혀 아니죠. Do it yourself. 네가 해. 이걸 집이라고 짓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집입니다, 여러분. 집에 무슨 정해진 틀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집을 내 환경에 맞게, 나의 컨텍스트에 맞게 지면 그만인 것이죠. Do it yourself, then get it. 여러분, 건대 앞에도 이 떡볶이 집이 있는데요. 요즘 떡볶이 집에 가도요, 그냥 떡볶이 끓여주질 않아요. 원하는 토핑을 내 마음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치즈 넣을까 말까, 면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떡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때는 좀 귀찮을 정도로 수많은 옵션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끓여 먹는 떡볶이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떡볶이 끓여주지 뭘 갖다 먹으라 그러지?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몇 번 가보니까 또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떡을 고르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토핑들을 고르게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아주 최적화시켜서 먹는 이런 것들이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좀 어색해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핸드폰 케이스, 벨소리 왜 바꿉니까? 나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똑같은 케이스, 똑같은 핸드폰, 똑같은 배경화면 주어지는 거 안 씁니다. 사람들은. 다 나만의 핸드폰을 만들고 싶어 하죠. 셔츠? 자, 쉽고 간편하게 주문하는 맞춤 셔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기업들, 공급자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주인님, 뭘 원하세요? 주인님, 당신만의 것들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전체적인 4차 산업혁명의 방향은 우리를 어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금방 익숙해집니다. 왜? 우리의 DNA에 나만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우리의 역할은 전혀 없었어요. 이 중에서 그냥 골라서 그냥 이용해. 지금 그렇지 않아요. 너만의 것을 만들어서 이용해봐. 테이크해봐.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게 왜 어색한 줄 아세요? 우리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인류가 지금 살고 있는데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뭐 저렇습니다. 116세. 116세 저 할머니도 산업화 사회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산업혁명 이전을 기억할 수가 없죠. 기록에 남아있지도 않고. 우리가 주인했던 세상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낯설어요.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 아시죠? 삼시세끼.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게 어떻게 이슈가 되죠? 산업혁명 이전엔 저것이 고민거리였어요. 저걸 보면서 즐거워하거나 저걸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은 우리가 먹을 것을 채취를 하거나 재배를 해가지고 구해서 그걸 요리를 해가지고 먹는다? 불과 250년 전에 누구나 하던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보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런 걸 보면서 우리 저 숨어있는 DNA들이 저런 걸 보면서 즐거워해요. 저렇게 살았었겠지?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주는 걸 그저 받아서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들을 이제는 꿈틀대고 있어요. 기억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런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자연에서 어떤 사람이 문명의 이기들을 뒤로하고 살아가는 뭐 자연인 뭐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어떤 대리만족을 하고요. 우리가 중심이었던 세상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자, 역할의 변화를 한번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수요자 중심이었던 세상, 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상은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 사회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그것을 다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 수요자 중심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삶도 있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인으로 살아가기. 왜? 세상은 우리한테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의 외침, 4차 산업혁명의 부탁, 4차 산업혁명의 간절한 소망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나의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외침에 이제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 이 세상의 주인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년간 인류의 주인은 개인이었습니다. 집집마다 가가호호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개인들이 다 주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이 주인이었던 세상은 산업혁명으로 불과 몇백 년 만에 자본을 가진 자본가들에 의해서 주인이 바뀝니다. 이들은 공장을 짓고 기계를 들여서 많은 것들을 똑같은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대한 기업을 일굽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주인은 과히 기업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공급자들. 이 기업들이 인류를 이끌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또 기업은 엄청난 자금이나 엄청난 시스템, 엄청난 투자로 인류가 원하는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그런 기성품 사회들을 일구었죠. 대학, 병원, 모든 시스템이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인은 다시 개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농경 중심이었던 개인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첨단 기술, 또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초연결 뭐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개인들은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산업혁명 이전의 주인이었던 삶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인이 되고자 하는 개인들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은 다시 백수십 년 만에 개인을 주인으로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미디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컨텐츠를 보고 있습니다. 산업화 사회는 공중파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이 공중파 방송국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채널을 돌려서 보곤 했죠.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콘텐츠를 양질의 품격 있는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려고 서로 경쟁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드라마를 보고 원하는 쇼 프로그램을 봅니다. 원하는 다큐멘터리를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공한 세상, 그것이 다였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사실 행복했죠. 이것이 제가 자랐을 때, 제가 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좀 세상이 달라졌죠. 왜? 공급자들이 조금 더 많은 선택의 폭을 수요자들인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채널들이 생기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깁니다. 얼마나 다행이었습니까? 정말 이 중에서 우리가 고르기도 정말 버겁죠? 종합 편성 채널이 생기고 케이블 방송이 생깁니다. 그러나 공급자와 수요자 간 역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왕처럼 우리에게 공급을 하면 우리는 백성처럼 그들이 제공하는 콘텐츠,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선택해서 이용하는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급자 중심의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죠?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 누구나 만드는, 누구나 개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관심 있는 동영상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디지털 플랫폼들이 생겼습니다. 유튜브, 아프리카 TV. 별의별 것들이 다 생깁니다. 이제는 공급자가 누구이고 소비자가 누구인지, 수요자가 누구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누구나 방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은 공급자가 일방으로 좋은 양질의 방송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러한 프레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 이러한 메시지를 제공을 하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디자인과 메이크의 주체가 공급자로 특정화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요자가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역할의 변화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하는 세상에서 이제는 내가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삶을 여기에다가도 대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바뀐 세상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내가 스스로 방송을 만들 수 있는 참 주인의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공급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주인인 세상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SBS에서조차도 공급자인 위치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공급자의 위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바꾸는 세상, 개인이 바꾸는 상식. 이러한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겁니다. Individuals changing the world. 개인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공급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대답한다. 과거에는 좋은 정부가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그런 프레임이었죠.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러한 공급자가 되기를, 그러한 왕이 되기를 바랬는데 지금은 국민한테 묻습니다. 주인님, 무엇을 해드릴까요? 무엇을 원합니까? 국민청원이라는 것이 생기고 이 국민청원에서 저 사람을 살려라, 절해라 이러한 국민의 명령들을 국민청원에다가 마음대로 올리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 근처의 마켓? 이 안에는 공급자가 없습니다. 수요자의 개인들이 서로 직거래를 합니다. 물물교환 장터처럼 거대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산업혁명 이전에 그 집집마다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거래들이 지금 플랫폼을 타고 집집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주인이 누구입니까? 공급자가 아닙니다. 개인들,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점점 넓어지고 내 생활의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맞춰보세요. 이런 것까지 이게 뭐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모른다면 제가
여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죠? 네, 요즘 정말 유명한 온 세계의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바로 비트코인이죠. 네, 맞습니다. 이것이 가상화폐, 암호화폐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가 가치가 있냐, 투기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는 뭐죠? 화폐까지도 개인이 만들어낸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공공의 영역. 화폐를 개인이 만들어낸 세상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습니까? 개인이 법관이 되고 개인이 의사가 되는 그러한 세상. 개인의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정말 개인의 역할이 엄청난 영역에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나왔으니까 잠깐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물어볼까요? 이 암호화폐라는 것은 이 비트코인은 역사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실존 인물인지조차도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개인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것입니다. 2008년에. 향후 100년간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2100만 개. 더 이상 발행이 안 돼요. 마치 지구상에 묻혀있는 금이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얘기합니다. 소수점 8자리까지 거래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Bitcoin is as digital gold. 수도 없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발행할 때 개수를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가치가 오릅니다. 희소성 때문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 금의 역사도 비슷했습니다. 자, 개울가에 갔더니 반짝반짝 거리는 돌이 있네요. 처음엔 돌이었겠죠. 그런데 이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 달라 그러면 안 줘요. 그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그거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팔지 않을래? 가치가 정의가 되고 그 가치가 거래가 되고 사실은 골드가 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반짝거리고 색깔이 아름답고 거기다 한 가지 더 잘 나지 않고 그 자원은 한정돼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이 금은 화폐처럼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도 비슷합니다. 굉장히 많은 가상화폐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야 이거를 이제 가치 있다고 합시다라고 해서 가치 있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충분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가치를 인정받는 것처럼 수많은 암호화폐들도 극소수만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2021년 1월 29일 현재 보면 3,700만 원입니다. 원 코인에. 정말 어마어마하죠. 또 뭐 매일같이 기록을 경신하기도 하고 또 폭락을 하기도 하고 정말 엄청난 소위 말해서 혁명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만든 돈,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달러, 원화, 이건 뭡니까? 이 개인이 만드는, 개인이 주인인 세상과 공급자가 주인인 세상이 거대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은 개인이 만든 세상 쪽으로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개인들의 역할이 되살아나고 개인들의 어떤 영향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여러분, 인플루언서라는 말 있죠? 공급자들, 그 기업들, 이런 주체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던 것이 개인이 이제 주인으로 등장하면서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나오고 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겠죠? 조그맣게 자기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화장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조그맣게 기타를 들고 노래하면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들, 구독자들을 보유하고 신곡을 발표하고 그냥 자기 방에서 스토리셀링을 하고 이제는 개인들이 어떤 이 플랫폼에서 누가 수요자고 누가 공급자인지도 모르는 프로슈머,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죠. 이런 신조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플루언서가 한번 돼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개인이 주인인 세상에서 인플루언서. 과거에는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인플루언서라는 게 별로 없었죠. 왜? 뭐 통신이나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유명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 지방에서만 유명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플랫폼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 모든 것이 초연결되고 데이터 기반의 무선 통신을 타고 개인 미디어 시대에 좀 달라졌습니다. 개인이 주인이긴 주인인데 전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그런 개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밀라논나라는 그 인플루언서를 아십니까? 이분은요, 52년생이신데요. 아주 멋진 할머니시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19년 10월부터 아마 유튜브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독자가 7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밀라노에서 오랫동안 패션 분야에서 종사하시면서 직접 살아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유튜브 방송을 저도 이제 구독자 중에 한 명인데 보고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본인이 좋아하는 옷들, 신상품 이런 것들 그냥 마음대로 그냥 얘기를 하십니다. 가끔 가다가 이탈리안 푸드도 음식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다운 게 제일 좋은 것이야. 그냥 본인이 명품이면 되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이 4차 산업혁명이 오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을까요? 개인이 어떻게 70만 명한테 영향력을 주는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저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정말 롤모델 같으신 분이세요. 제가 만든 세상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마음대로 들려주고 또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분도 했는데 제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더욱이 말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유튜버가 되고 누구나 다 인플루언서가 될 수는 물론 없습니다. 나만의 것, 내가 명품이 되면 저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나만의 독자적인 아이덴티티, 경쟁력 이러한 것들, 다양성 가운데 나만의 것을 잘 찾는다면 누구나 다 저런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공급자가 중심인 시대의 상징적인 성공 사례가 우리가 집이라는 것을 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힐튼 호텔, 힐튼 기업이 있습니다. 1919년에 창업을 했고 현재 기업 가치는 203억 불 정도니까 20조 원이 넘죠. 수많은 객실과 수많은 나라에 정말 최고의 명품 호텔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힐튼 호텔의 주인은 힐튼 그룹입니다. 소위 말해서 집주인은 힐튼이죠.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힐튼 그룹의 최고의 가치는 뭐죠? 우리들을 위해서 좋은 위치에 좋은 호텔, 품격 있는 호텔을 지어놓고 우리에게 대여하는 것이죠. 그들은 왕처럼 좋은 집을 만들어 놓을 테니 와서 묵고 가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우리가 필요한 곳에는 다 그 호텔을 지어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힐튼 호텔과 같은 그룹들은 서로 경쟁을 하죠. 더 나은 위치에 더 좋은 호텔을 지어서 수요자인 우리에게 제공하려고 서로 그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프레임이었죠. 누가 더 좋은 호텔을 갖고 있나, 누가 더 많은 객실을 갖고 있나, 누가 더 좋은 위치의 호텔을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이 딱 나왔습니다. 에어비앤비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 에어비앤비는 플랫폼인데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에어비앤비에 등록하고 원하는 기간 동안 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유라고 하죠. 내가 안 쓰고 있는 기간에는 남들이 쓸 수 있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집을 잠깐 쓰고 돈을 받아갑니다.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집들은 누가 주인이죠? 각자 개인들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 집을 살고 있는 그 개인들이 주인이죠. 호스트와 게스트가 바로 그 집을 이용하는 주인들이죠. 2008년에 창업했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됐죠? 기업 가치가 힐튼 호텔의 5배 가량 됩니다. 객실의 수를 볼까요? 여기는 10만 단위죠. 98만 개 정도 되죠. 여기는 700만 개의 객실입니다. 에브리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개인들이 그냥 올리는 거니까. 숙소의 개수 이런 것들은 비교가 안 됩니다. 에어비앤비는 단 한 채의 집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힐튼 그룹이라는 그 공급자 개념에서 보면 더 좋은 주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기업이고요. 에어비앤비의 개념에서는 개인들이 자기 집을 그냥 내놓는 그러한 개인이 주인인 세상을 에어비앤비는 돕죠. 섬기죠. 그들이 더 많은 집을 잘 내놓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플랫폼을 제공하고 좋은 서비스들을 거기다 장착을 해갖고 그들이 잘 내놓고 잘 이용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그게 답니다. 개인들이 주인인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에어비앤비의 수익 모델을 한번 살짝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인인지
명확하게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 힐튼 호텔에서 손님이 묵고 가면 그 수익은 전부 힐튼 호텔 거죠. 공급자가 다 가져갑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에서는 좀 다릅니다. 자, 게스트가 에어비앤비의 어떤 한 집에서 하루를 묵고 100불을 지출했어요. 이 100불이 어떻게 분배가 되냐면 3%, 3불은 호스트로부터 걷고요. 수수료 목록으로 받아갑니다. 그리고 한 6%에서 10%, 여기서는 10%로 계산하겠습니다. 10불은 게스트로부터 가져갑니다. 즉 13불을 에어비앤비는 가져가죠. 나머지 87%는 호스트, 원래 집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누가 돈을 많이 법니까? 예, 이 사람이 많이 버는 겁니다. 물론 에어비앤비는 한 명이고 슈퍼호스트는 수백만 명이기 때문에 실제 한 명 한 명 놓고 보면 에어비앤비가 부자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수많은 슈퍼호스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이 개인들이 수익을 내는 이러한 구조들이 이제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 중에 하나인 거죠. 결국 에어비앤비라는 세상, 이 주택을 공유하는 세상에서의 주인은 슈퍼호스트들입니다. 그래서 슈퍼호스트들은 자기 집을 열심히 설명을 하고 또 좋은 댓글들이 달리기 위해서 고객들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하고 또 게스트들은 그 집을 이용한 소감들을 열심히 남기고 결국은 에어비앤비는 이 개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차곡차곡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역할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힐튼 호텔이 되길 원해? 아니면 에어비앤비가 되길 원해? 아니면 슈퍼호스트가 되길 원해? 이렇게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의 초이스가 더 생깁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제는 우리가 브랜드인 세상이라고. 에어비앤비에 가면 에어비앤비라는 브랜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집주인이 다 브랜드죠. 그 집주인이 바로 브랜드입니다. 그것이 산업화 사회 이전의 세상이고요. 슈퍼호스트의 신뢰, 능력, 서비스 이런 것들이 경쟁력 있는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힐튼 호텔을 나쁜 곳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힐튼 호텔도 좋아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힐튼 호텔에 취직하는 것, 힐튼 호텔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다였죠. 우리들의 역할이 다였습니다. 내가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것을 글로벌에서 하고 싶다면 힐튼 호텔 같은 데 취직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힐튼 호텔의 구직 광고들을 보고 열심히 어플라이 합니다. 스펙을 쌓아가지고. 그러나 힐튼 호텔에 취직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왜? 에어비앤비라는 주택 공유 플랫폼에서 내가 슈퍼호스트가 된다면 나는 조그만 자본을 가지고 정말 스토리텔링을 하는 나의 집을 얼마든지 세계의 모든 게스트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이 집은 말 그대로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꾸미는 나의 의도대로 내가 만드는 세상인 거죠. 자, 이러한 선택도 이제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주택이라는 대상을 놓고 내 삶, 나의 경험, 나의 캐리어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한 가지 선택이 더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또한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재화, 이 공급자 중심의 세상에서는 자, 살래 말래, 살래 팔래 뭐 이런 개념. 그런데 그것이 살짝 변화되더니 사는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사서 뭐 빌려주는 뭐 허르츠나 호텔 같은 것도 다 그런 거죠. 네, 빌려주고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는 뭐 콘도미니엄 이런 것, 뭐 숙박권 이런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까 얘기했던 공유라는 개념, 이 공유를 하고 같이 사용하는 이러한 개념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아주 핵심적인 변화 중에 하나죠. 왜? 주인들이 개인이 되면서 개인들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훨씬 더 효용 가치가 큽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기 어떤 제품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사고 팔고 이것이 경제활동이 끝이에요. 그런데 샀어요? 근데 이것을 또 빌려줘요? 이것을 갖다가 또 공유해요? 다른 사람이 또 그 공유한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데 이용을 해요? 이렇게 되면 하나의 재화가 창출할 수 있는 재화가 훨씬 커지죠.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에 모든 재화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가축의 배설물도 연료로 쓰이거나 비료로 쓰이거나 하는 이러한 식으로 제2, 제3의 용도로 계속 눈덩이 굴러가듯이
사용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개인이 주인이 되는 세상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 여러분들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디자인으로부터 창출되는 디자인 파워, 디자인 경쟁력이라는 것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산업혁명 이전에는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이 곧 그 개인의 경쟁력이었죠. 음식 솜씨가 좋은 엄마가 있는 가정에서는 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집안의 음식 솜씨는 그 엄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그런데 산업화 사회로 딱 적용이 되니까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집에서 집집마다 김치를 담그고 집집마다 옷을 만들던 엄마들이 공장에 취직한다고 그랬죠. 상징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역량 있는 디자인 파워라는 것은 그 기업의 디자인 파워, 이 디자이너가 기업에 취직을 하는 그런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 경쟁력이라는 건 곧 기업에서 산출되는 거죠. 많은 디자이너들이 기업에 속하면서 디자인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더 중요한,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좀 전에 에어비앤비에서 보셨죠. 이제는 디자인 경쟁력, 디자인 파워가 있는 디자이너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기업에 속해 있질 않아요. 그리고 이 여러 공급자들, 기업들은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을 제공받습니다. 어떤 디자이너로부터 어떤 디자인을 공급받는지가 기업의 디자인력을 결정하죠.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릴레이션이 있고 상호간에 연결이 되는 이러한 구조로 바뀌고 있어요. 이것이 디센트럴라이즈드 소사이어티고 분업화된 산업화 이전의 구조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거와 미래는 조금 다르죠. 이때는 개인이 네트워킹 돼 있지는 않았어요. 전 세계가 정말 음식 잘하는 엄마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신과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누구나 전 세계에 하나로 연결되는 세상에서 누가 디자인 경쟁력인지 알아볼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죠. 자, 세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냥 개인이 유명한 디자이너가 돼서 작품 활동을 하든가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좋은 내 디자인 캐리어를 가지고 좋은 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더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디자이너예요.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나는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로서 내 개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활동할 거야. 나쁘지 않아요. 산업혁명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분들은 존재합니다. 유명하신 작가들도 있고 또 유명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자기 작품 활동을 하는 그런 디자이너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좋은 스펙을 가지고 좋은 기업에 취직해가지고 좋은 옷을 디자인해갖고 기성품으로 만들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데 내 역량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 시대 하나가 더 생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세 번째.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생태계에서 내 스스로 초연결, 네트워킹이 돼서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 공급자들이 나의 디자인 기능을, 디자인 역할, 디자인 파워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 아까 말씀드렸죠. 인플루언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도 좋고 두 번째도 좋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쨌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나온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회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독립적으로 네트워크상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개인 혹은 수많은 기업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기회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선택의 범주에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인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절대 내 인생이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에 취직을 하든 내가 독자적으로 인플루언서가 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저 소가 우리에 끌려가듯이 그냥 취직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남들 하듯이 그냥 스펙을 쌓아서 취직을 해야 된다면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삶인 거예요. 내가 기업에 가더라도 그것이 내 선택이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세 번째, 새로운 초이스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최근의 4차 산업혁명은 이런 빅피쉬의 개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 큰, 더 경쟁력 있고, 더 우수하고, 더 능력 있는 개인들이 되어야 해. 이런 프레임이었어요. 그래야 좋은 기업에, 좋은 공급자에 취직을 해서 그 공급자로 하여금 나의 역량, 나의 꿈을 실현시킬 수가 있어. 뭐 이런 거였어요. 나를 더 강화시켜야 됐어요. 그러나 지금의 빅피쉬 개념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죠. 아까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죠. 작은 물고기들이 모여 큰 물고기를 물리치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러한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인 것입니다. 역량이 있고 큰 물고기가 돼서 남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정말 나만의 것을 내가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어떤 공동의, 어떤 공유하는 이 세상을 위하는 내가 참 주인으로 사는 이러한 빅피쉬의 개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것도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정말 진지하고 신중히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기원은 찰스 다윈이 한 말입니다.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하거나 혹은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거대한 물결이 쓰나미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알고 또 거기에 굉장히 엄청난 장벽처럼 보이는 어려워 보이는 기술들에 좌절하지 마시고 또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변화를 잘 우리가 읽는다면 이 안에서 나를 찾을 수가 있고 실제 내 삶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내 삶의 참 주인이 나인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에 적응해야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커다란 변화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역할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그저 나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그런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다면 정말 이번 기회에 이 4차 산업혁명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은 큰 변화를 주는지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데 자,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거기에 기술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구나. 개인이 주인인 세상이 오고 있구나. 자, 그런데 이제 뭘 해야 돼 나는?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